지금 전북 무주군 설천면에 폴몬트 명문 카페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왜 왔냐면은 우리 지금 여기 네 사람이 2년 전에 전 세계의 그 수행자들의 성산인 티벳의 카일라스를 함께 갔습니다. 20여 명과 함께 갔는데 제일 앞좌석에서 우리 너희가 이제 15박 16일 동안 함께 했고, 이제 저는 성산 카일라스를 순례하면서 이제 자기 인생이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 이혁 변호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좋습니다. 마이크.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하니까 진짜 꿈 같아요. 그때 그 고통스러웠던 기억하고 정말로 그 옆에서 고산증으로 뭐 이렇게 병원도 실려가고 이런 어떤 그런 우리 동행하는 어떤 그 동행자들 이 모습이 떠올라서 뭐 조금 마음이 지금 울컥울컥 하기도 하면서도 그동안의 그때 그 추억 그리고 그걸 이겨냈다는 어떤 그런 감회가 다시 올라와서 참 새롭습니다. 10년 동안 사랑하는 식당 공동체를 하다가 그걸 이제 그 뒤로 칼레스 다녀오는데 이제 백수 됐잖아요. 하여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은 현재 백수가 돼서 그 엄마하고 두 백수가 백수 즐기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엄마 즐기기, 요새는 엄마를 즐기는 일을 하느라고 아주 재미가 좋습니다. 근데 정말 어제 저녁에 우리 조영 기자가 또 카일라스 하자 보니까 이게 맞네 이렇게. 근데 참 망각과 기억이 참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동안 뭐 생각해 보니까 15박 16일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는데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어제 다시 생각하니까 그렇게 참 힘들었지. 그래서 참 고정불변에 이것은 없구나. 인간의 정신, 생각, 감정 이게 굳어있는 게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들었고, 그 이후로 카일라스 대흥사 일지함에 있다가 제가 이제 작년 8월 달에 지리산 실상사로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겨레 신문사에서 카일라스 순례객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가기는 갔는데, 기자라는 게 이제 뭐 글만 쓰지 뭐 그런 무슨 여행객들은 그 이제 여행사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여행사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실은 이제 가다 보니까 너무 라싸에서부터 아프신 분들도 많고, 지금도 그분들한테 죄송한데 미숙한 점도 있고 해서 참 너무 힘든 여정이었어요. 인솔자로서는. 혹시 이제 거기서 잘못해서 이제 돌아가실 뻔한 분도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고, 여기서도 우리들도 이제 상당히, 저도 이제 히말라야를 여러 번 갔지만은 그때가 저는 이제 히말라야 가도 웬만하면 이제 산소통 없이 많이 이제 5,000m 고지도 이렇게 늘 다녔는데, 제가 산소를 흡입해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인솔자여서 그런지 사람들이 옆에서 막 너무 힘들고 막 쓰러지니까 저도 이제 같이 이분들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무게감 때문에 그랬는지, 그렇지 않아도 제가 뭐 원래 건강한 체질은 아니지만은 그냥 저는 원래 정신력으로 버티지, 원래 허약 체질입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굉장히 그런 여정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보니까 뭐 보통은 이제 카일라스를 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데도 거기까지 가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내면에는 뭔가 거기를 다녀오고 나서 내 인생의 변화를 이렇게 가져보고 싶은. 그래서 이제 지금 이혁 변호사도 저도 깜짝 놀라서 그런 데를 다녀와서 뭔가 직접적인 계기는 아니다 하더라도 뭔가 알게 모르게 뭔가 자기 무의식에서 뭔가 변화를 열망하는 마음이 그런 데까지 가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알게 모르게 저 자신도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좀 느낍니다. 세월이 선생님. 폼 잡고 글만 쓰던 사람이 이렇게 가볍게 이런 것을 저도 이제 하려고 이제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카일라스 다녀오면서 거기에서 느낀 점과 또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스님부터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워낙 종교적 성지에서 살다 보니까
큰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좀 기대는 다른 거죠, 그냥. 근데 저도 히말라야 몇 번 가보고 했는데 늘 이제 우리 불교에서 수미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주의 중심이고. 카일라스를 이제 수미산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이 생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가서 또 한번 울컥해 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동안 너무 좀 메말라서 울컥해 보고 싶었는데 너무 이게 고소증 때문에 때로는 울컥해 보지도 않고 울컥할 시간이 없었죠. 근데 저는 뭐 다른 거 모르겠고 변화는 잘 모르겠고 아주 감동적인 현장의 교사다라는 생각을 한번 했는데 그때가 누구죠? 그 제일 어린 학생. 그 대안학교 우리 강진 득범학교 좀 다니다가 한 학생이 있었죠. 거기 그 스물 감독 강우석 감독이랑 같이 온. 최경환님 난 그 친구 젊은 친구 말이 늘 떠오르는데 그때 우리가 힘들었잖아요. 막 그냥 쓰러지고 토하고 뭐하고 하는데 참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저마다 다들 이제 우리 이혁 변호사도 나름대로 강의하고 나도 그냥 한마디 하고 또 그 채식주의자 젊은 친구는 또 가다가 내리면 또 몸풀기 운동 시켜주고 또 어느 과학교사 분은 또 과학에 대한 설명해주고 유치원 전공자는 또 설명해주고 하는데 그게 전부 몸 아픈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거였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때? 근데 그때 젊은 친구가 그런 말을 소감을 했다고요. 자기는 여태까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생각이 확 변했다. 어른들이 보니까 저마다 옆에 힘든 사람을 배려해서 나름대로 자연스럽게 힘쓰는 것을 봤을 때, 이게 남에게 피해 입히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배려를 하는 것이 더 잘 사는 것이구나, 사랑이구나를 올바르게 사는 것이란 걸 느꼈다고 그 말이 그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넘어선 세계. 그걸 이제 소위 늘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을 넘어선 공경, 평등을 넘어선 평화, 겸손을 넘어선 더 이게 포용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카일라스 경치보다는 그 젊은 친구의 그 한마디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한 번 더 넘어서야 되는가 그 이제 방향을 이제 잡았던 게 큰 소득인 것 같아요. 와. 이것은 굉장히 선적인 거, 불교적이기도 하고 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뭔가를 안 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항상 이제 수구적인 삶으로 이렇게 살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완전히 전환해서 더 좋은 쪽으로, 나쁜 것도 더 전환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안 입히는 이런 데서 더 나가서 남한테 더 이제 좋은 배려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치료해주는 쪽으로, 더 이런 쪽으로 이 삶도 전적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게 그것이 제대로 된 선이기 때문에 고요하게 자기만을 편안함을 즐기는 것이 나아가서 정말 사람들을 더 우울에서 벗어나게 기쁘게 해주고 더 이제 고통을 받는 사람을 더 즐겁게 해주고 이런 쪽으로 저는 이제 전환시켜야 것이야말로 진짜 불교고 진짜 선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것의 이제 다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실은 우리 이제 정명 선생이 이제 산악인이어서 제일 어떻게 보면 우리를 힘을 덜어줘야 되는데 다른 분들도 건강하신 분들이 오히려 나사에서부터 힘들어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건 또, 어떤 티벳에서 어떤 독특한 경험이었는데, 우리 정명선 선생님도 그때 이제 굉장히,
희한하게 또 힘들어했고 뭐 식당 하면서 이렇게 레스토랑 운영하면서 수십 년 동안 너무 골아버려 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몸이 이제 그렇게 힘든 여정을 또 거치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힘들어서 울기도 했어요, 방에서. 병원에서 그랬어요. 병원에서. 아, 맞다. 그때 그때 40? 그 산소 포화도 40, 한 번은 40 내려가고 한 번은 뭐 56 이렇게까지 내려가서 폐수종도 오고 그런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걸 경험하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사실은 이제 내가 진짜 뭔가 힘이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에 있어서 상당히 그때를 생각하면은 이게 약간은 미안하고 고맙고 그런 마음이 많아요. 그냥 그러면서 그 전에 다녔던 그 히말라야와 다른 또 히말라야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렇게 진짜 그러니까 소리 없이 죽을 뻔 했었는데 제가 오늘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 이게 그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오히려 이렇게 민망할 정도로 그 순간을 지나갔었거든요. 그렇게 지나가고 오늘 살아서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엄마가 그 CPR까지 하시면서 거의 뭐 다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이제 다시 엄마도 살아 계시고 지금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 저도 진짜 카일라스에서 죽을 뻔 했는데 살아서 오고 엄마는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실 뻔 했는데 살아서 오고 그러면서 그 서로 제일 요새 많이 얘기하는 건 고맙다. 서로에게 엄마랑 저랑 서로 많이 하는 말은 고맙다. 여태까지 견디면서 살아온 것에 대해서 고맙고 그리고 제가 엄마가 계셔서 그 어떠한 정신적인 어려움 견딜 수가 있어서 너무 고맙다. 그다음에 엄마도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한강밖에 없었는데 네가 있어서 내가 그걸 견디고 오늘 살았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카일라스를 갔다 와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 살아있음, 지금 살아있는 거에 대한 고마움이 좀 절절해졌다고 해야 하나? 그 약간 현실감이 생겼어요. 전에는 그 생각으로 살았다면 약간은 이제 지금은 카일라스 가서 폐수종도 걸리고 죽을 것 같으면서 몸이 죽을 것 같은 걸 느끼면서 살아있음이 좀 생생해진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정명구 선생님이 살아있어서 저도 고맙습니다. 참 죽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때 이제 실은 그때 죽으면은 이제 우리 이제 진짜 죽을 뻔하니까 저런 분에게는 얘기 못하고 덜 죽을 뻔한 우리 이제 덜 열반에 드실 것 같아서 법인 스님 같은 경우는 제가 스님 걱정 마십시오. 열반에 드시면 여기서 조장을 잘 치러드릴 테니까 독수리들이 잘 드시도록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좋은 일 하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1호를 근데 이제 우리 법인 스님이나 우리 이혁 변호사는 그러니까 비교적 이제 쌩쌩한 편이어서 다른 분들에게는 이제 너무 힘드시는 저도 힘들었지만 이제 힘드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앞에서는 감히 조장 얘기를 꺼낼 수는 없는 것이고 너무 이제 그분들은 정말 생사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저도 이제 지금 생각해도 너무 죄송스럽고 이러는데 여하튼 그런 진짜 힘든 게 아니면 순례가 아니라고 본다면은 그것은 진짜 정말 순례였다 싶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이혁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감회가 또 새롭네요. 우리 그 정명수 선생님은 그때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거의 대부분 제 옆에 앉으셨잖아요. 근데 항상 그 폐만 끼쳤다고 하는데
차만 타면 먹을 거를 다 나눠주셨어요. 항상 유자차입니까? 뭔가를 따뜻하게 아침에 그 바쁜 와중에 끓여오셔가지고 항상 먹으라고. 차주지 먹여주지 진짜 부지런히 얘기했는데 아이 또 자리는 또 잘 찾아 앉아요 또.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입원은 아니지만 하룻밤을 이제 계시면서 막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막 엉엉 우셨어요. 그죠? 그랬을 때 이렇게 참 그렇죠. 차 안에 있을 때는 항상 베풀어 주셨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우리 사람이라는 게 이 몸이 중요하다. 일단 그런 걸 많이 느꼈고 몸이 건강해야지 정신도 건강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사실 카일라스 가기 전에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 뭐냐면 그리스 인생 학교가 아니고 말 좀 이쁘게 할 수 없니? 아까 얘기한 카잔차키스의 조르바하고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을 굉장히 저는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항상 했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걸 깨달을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그냥 내 이상, 내가 저렇게 생각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것만 있었지. 근데 카일라스에 가면서 우리가 15박 16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카일라스 라사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코라를 하고 카일라스를 한번 돌고 뒤였던가? 네? 국외왕국? 네. 그다음에 국외왕국 갔다가 다시 라사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우리가 라사에 왔을 때는 좋아하는 술을 드셨지만 이거 차곡차곡을 했지만 그 전까지는 고산증에 시달리느라고 원하는 곡차도 못 먹고 그렇게 고통 속에서 행군을 했는데 사실 이제 고산증이라는 게 머리가 아프잖아요. 다들 이제 그게 느끼시는 거지만 라사에 도착해서 다시 올 때까지 머리가 아프면서 아무 생각이 없이 이 머리가 안 아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버스도 타고 걸어가고 우리 코라 카일라스를 돌 때 1박을 한 절 있는 데 있잖아요. 절 이름은 내가 생각 안 나지만 거기서 추운 날씨에 3시간 눈만 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또렷이 나면서 그때도 머리만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가지고 밤을 눈 감고 샌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잡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번뇌라는 게 안 생겨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뭐라 그럴까요? 머리만 안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돌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게 4,000m 이상을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밑으로 끌려당기는 어떤 그런 힘이 더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거는 내가 좀 가벼워졌으면 좋겠다. 자꾸 땅으로 깔아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깃털처럼 가벼웠으면은 좀 사뿐사뿐 걸을 수 있을 텐데 우리 그때 코라를 돌면서 1박 할 때 우리 조 기자님은 원래 우리가 지정한 숙소로 갔는데 우리는 길을 잘못 들어갔고 저쪽 엉뚱한 절 쪽으로 갔잖아요. 그게 돌아가는 게 1km도 안 되는데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 고산에서는 근데 이게 다리가 땅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내 몸이 가벼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때 1박 하면서 우리 카일라스 성산이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근데 카일라스가 보면은 우주에 마치 이제 어떤 돔, 그죠? 그런 어떤 굉장히 성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 안에 붙어 있는 하나의 점, 내가
그런 미물이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그 가벼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온 것 같고, 그 이후에 내가 가볍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좀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을 살면서 좀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내 그 삶이 무거워서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고산에 가면 짓누르잖아요. 내 몸이 짓누르 자꾸 땅 안으로 꺼져가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그러니까 이게 무거우면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조금 그 무게를 덜고 가볍게 살면 훨씬 더 자유로울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무게가 안 나갑니다. 예, 몇 근 안 나갑니다. 여하튼 그게 그 카일라스에서는 우리 이혁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다리가 천근만근이거든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도저히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너무 천근만근인데,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힘들어지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엄청 민폐를 끼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제가 정명숙 씨, 정숙 선생 원래 평소에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레스토랑 할 때부터 먹여주지 뭐 이런 것을 워낙 잘하신 분이고, 그런 보살도가 있으신 분이 자기가 남을 또 손잡고 더 이렇게 세줘야 되는데, 제가 오히려 이제 이렇게 피해를 주게 생겼으니까 아마 그래서 화딱지가 나서 울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그랬었던 것 같고, 근데 다른 분들도 다 힘든데 우리 이혁 변호사도 굉장히 그때 이제 아픈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런 거 보셔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카일라스 마지막 이렇게 꼬라를 넘을 때 이제 그게 거의 데드 포인트인데, 그때 이제 저나 이혁 변호사는 선두에서 가고 뒤에서 또 몸도 다치신 분까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기였는데, 그때 제일 마지막에 그 법인 스님이 마지막 분을 그렇게 가장 힘드신 분들을 같이 부둥켜 안고 오시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굉장히 부끄럽고, 우리도 이제 거의 거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데드 포인트에서 뒤로 돌아가기가 참 어려운 이렇게 한계여가지고 그냥 앞으로 가버리고 마는데, 정말 살신성인한다면 저도 이제 뒤로 갔어야 되는데 그만한 이렇게 살신성인의 보살도가 나한테는 없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참 느꼈고, 개인이 이제 너무 막 한계상에 봉착하니까 그냥 저 살기 위해서 그냥 앞으로 이제 가는 것밖에 없는 이런 지경이었는데, 뒤에서 이제 법인 스님이 그런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같이 오는 걸 보고 저도 굉장히 놀랬고 부끄러웠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제 힘든 여정들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순례를 하는 이유가,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벗어나기 어려운 어떤 한계, 심리적인 어떤 한계도 벗어나고 싶은 이제 강력한 그런 욕구도 있고 마음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걸 내면에는 이제 여기는 다 나름대로 수행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법인 스님하고도 저하고도 뭐 10년 넘게 같이 이제 공부하는 해오기도 하고, 이제 얼마 전부터 카일라스 갔다 오고 나서 우리 이혁 변호사님이나 우리 정명숙 선생도 우리 이제 같이 저하고 같이 이제 공부하는 마음 공부를 이제 하기도 하는데, 카일라스 갔다 오면서 어떤 저 자신도 그 전에는 나름대로 뭔가를 이제 뭐 마음 공부라든가 이제 불교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뭔가를 안다는 생각으로 뭐 더 이상 뭐 얼마나 뭘 더 알 게 뭐 있나 이런 생각 오만함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많은 게 실은 열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그 이후에 그런 것을 많이, 이것은 무한하고 사람이라는 것은 먼지와 같은 존재고 이것을 절대 자만할 수 없는 이런 세계구나 하면서, 저도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카일라스가 주는 축복이라기보다는 그런 것을 알게 모르게 작용하는 어떤 무의식의 어떤 한계 상황을 속에서 막 부대끼면서 조금이라도 자기도 모르게 뭔가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마음 공부라든가 어떤 심리에서 어떤 뭔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한번 좀. 우리 충산 이혁 변호사는 이제 가벼워짐했는데, 저는 절실함과 절절함을 느꼈어요. 간절함을. 그때 기억나시나요? 그 현지인들 오체 투지하는 거. 우리는
걸어가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 아저씨 아줌마들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카일라스 그 부분을 그걸 그냥 오체투지로 절하면서 걷는 거 보고 그때 제가 겸손해졌어요. 뭐 우리 그렇잖아요. 그냥 뭐 책 좀 읽었다, 뭐 글 좀 쓴다, 뭐 강의 좀 한다. 그래서 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야, 저렇게 온몸으로 이건 논리와 이론과 주의 주장 없이 무엇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그냥 온몸으로 그냥 이게 오체투지를 하는가? 그걸 보면서 삶의 어떤 간절함, 뭐 진지함, 절실함, 그리고 그때 내가 크게 느낀 게 당사자의 심정이 되지 않고는 우리는 당사자의 심정을 떠나서 너무 함부로 비판하고 평가하고 조언하는 것이 아주 체질화됐구나 이런 생각을 느껴서 지금도 가끔 가다가 그냥 생생해요. 저들은 왜 저렇게 그냥 간절하게 이제 걸을까 있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다 겸손해지고 절실해지고 당사자의 심정으로 늘 있죠. 생각해야겠다. 그런 것들이 좀 많았었죠. 그냥 근데 뭐 뒤에 뭐 이렇게 하고 나서는 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다 된 것이지 뭐 거창한 거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또 중봉 조 기자가 앞으로 쭉 하니까 그 생각은 했어요. 선두에서 책임지고 있으니까 마지막 내가 뒤에 가게 되면은 중간에 이탈자 없겠구나 해서 그냥 의도적으로 뒤에 간 것이지 뭐 거창한 건 아니었습니다. 스님 오체투지, 스님 오체투지 말씀하시니까 그 오체투지 하는 그 분들도 참 진짜 너무 힘들게 이제 그 모습을 봤는데 그때 개 한 마리 따라오는 거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때 야 저기에는 왜 이렇게 힘든 이 코라를 같이 돌까? 저기에는 뭔 생각을 하면서 돌까? 이 견성이 있다면 그런 궁금증도 사실 있었어요. 여유로 왔네. 여유로 왔어. 그러니까 여유로 한마디로 얘기하네. 카일라스의 개는 왜 코라를 하는가?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거치면서 아까 이제 제가 질문드렸던 어떤 이제 마음 공부나 어떤 마음의 어떤 물론 이제 어머니 우리 정명수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뻔한 위기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스스로 마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또 저하고도 마음 공부하면서도 굉장히 나름대로 어떤 옛날에 껍질을 많이 벗기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다녀와서 좀 어땠습니까? 글쎄요, 그냥 다녀와서 모르겠고 지금 요새 느끼는 거는 죽는다는 게 약간 남의 얘기 같고 먼 얘기 같았는데 그게 좀 가까워졌고 약간 현실감이 생기면서 조금 평상시 생활하는 게 약간씩 달라지더라고요. 죽음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먼 얘기가 아니고 그냥 약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게 제가 현실적으로 못 느끼고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좀씩 느껴질 때마다 좀 철이 들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이혁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카일라스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현실적인 이제 불안과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지? 그러면서 쉽게 털어버리는 어떤 그런 게 생겨서 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아까도 제가 이제 뭐
한번 저질러 보자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거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조금은 가볍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됐다고 할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생각납니다. 아까 우리는 줄기차게 힘들면서도 내색 않고 서로를 계속 배려했잖아요. 힘든 것을. 잊혀지 않는 게 거의 가서 한국 음식으로 한번 먹은 거 있었죠. 시장을 다 봐가지고. 그 보살님께서. 맞아요. 그게 그분 요리도 잘 하시는 분인데 계속 우리가 현지식을 사 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카일라스 아마 가기 전날인가 됐을 거예요, 아마. 기분 전환을 시키려고 그냥 돈을 들여가지고 마트에서 온갖 식재료 사가지고 식당에 양해를 구하고 돈을 주고 그냥 100% 그냥 아주 한식으로 먹고 나서 참 우리 기운 얻었고 그래서 야 이게 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 그 생생하시죠? 나 지금 그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진정한 보살들이시죠. 하여튼 그렇게 어려운 데서 그런 마음을 내실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보살들이 다니다 보면 그런 보살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 이혁 변호사님도 인생 2막을 이렇게 여는 걸 보고 굉장히 정말 좋은데 우리들도 전부 다 지금 이제 회갑을 거의 이제 가까이 두고 지금 정명수 선생님은 회갑을 지금 지낸 지가 몇 주밖에 안 지나셨는데 그러면 이제 요즘은 또 장수 시대라 그러니까 인생 2막을 또 열어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이제 인생을 이걸로 이제 대충 마무리 지어야 되느냐 이런 시점일 수도 있지만 요새 시대는 또 그런 게 아니니까 또 인생 2막을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느냐 아마 이제 카일라스에 간 것도 하여튼 내면에는 무의식에서 하여튼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하여튼 다른 뭔가를 열망을 좀 뭐 꿈꿔보는 그런 것이 좀 교통정리가 됐으면 이런 것을 좀 데드 포인트를 넘어서면서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이제 앞으로 우리 이혁 변호사님이 이제 여기서 이걸 폴포트를 좋은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폴몬트에서 폴포트는 캄보디아 살인자고 이게 무의식이 반영돼 저도 무의식 예전에 막 무서운 검사가 생각나가지고 무서운 검사가 생각나 무의식에서 나도 모르게 폴포트가 아니고 폴몬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생 2막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또 열 것인지 한번 그 말씀 한번 해주셨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이미 인생의 이제 2막을 시작했다고 보고요. 근데 인생이 2막까지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3막, 4막, 5막, 6막, 7막, 뭐 10막도 넘어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의료기술이나 뭐 이런 그 제약 뭐 이런 개발이 되면 뭐 120살까지는 다들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건강한 나이로 그러면 앞으로 우리 60이 안 됐는데 60년을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찌 2막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2막이 아닌 3막, 4막, 5막 이런 거를 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꿈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거기에 이제 뒷받침되는 게 우리 뭐 이제 여행도 뭐 요즘엔 못하지만 항상 호기심이랄까요? 이런 걸 가지고 끊임없이 사물을 좀 달리도 보고 이런 어떤 그 자세를 가지면 이막뿐만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전 너무 욕심이 많아요. 좀 카일라스에서 가벼워지겠다고 그래놓고 또 3막, 4막, 5막, 6막 지금 다른 사람은 2막 지금 시작도 서막을 아직 문도 못 열었는데 말이야. 2막을 열어놓고 지금 3막, 4막, 4막, 5막. 비움도 빛나고 욕심도 빛나고
좋습니다. 아는 좋습니다. 아는 우리 정명 선생님. 저는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냥 이게 여태까지 뭔가를 계획해서 산 것 같지도 않은데 계획만 세웠던 것 같고 하도 그래서 지금은 계획 세우지 말고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보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네. 좋습니다. 다양한 견해. 저는 이제 올해 실상사에서 그 한 200~300평 버려진 밭을 인수받았어요. 제가 늘 그냥 그 아름다운 삶이 뭘까 하면은 그 서울의 청파구에 우리 김기성 목사가 그러시거든요. 늘 독서하고 명상하고 노동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서울에 살다 보니까 노동이 안 된다고 본인은. 근데 난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삶이 늘 그냥 소위 명상이든지 참선이든지 사세 성찰하고 또 끊임없이 책을 읽고 그다음에 늘 좀 기도하고 또 하나 중요한 노동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늘 꾸준하게 밭에서 좀 노동하는 걸 좀 선망해 왔는데 틈틈이 해 왔는데 이제는 본격으로 밭을 인수받아 가지고 내년에 무엇을 질까? 토란을 할까? 어떤 당근을 할까? 뭐 다양한 생각인데 그렇게 어떤 노동과 독서와 명상이 좀 어우러진 진실한 좀 삶을 살자. 또 하나 이제 가벼운 소망은 순례. 우리 실상사가 또 지리산 자부하잖아요. 대한민국의 둘레길에 이 열풍을 만든 게 우리 실상사잖아요. 그래서 저 순례를 하는데 뭐 꼭 저 멀리 카일라스만이 카일라스겠어요? 지금 여기지. 그래서 우주 구천동도 카일라스겠다. 여기 또 폴몬트도 바로 차실이겠다. 그래서 보다 좀 좋은 사람,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고 있는 우리 벗들하고 틈틈이 좀 많이 걷고 많은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보다 좀 가벼워지고 넉넉해지는 삶을 함께 도모하고 싶다. 이런 이제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금강경에 보면은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버려진 콘크리트 폐자재 건물을 이렇게 우리 이혁 변호사님이 한마음을 내서 아름답게 채색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과거도 어떻게 보면 인생 일막은 내가 이렇게 안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와 회한도 물론 있을 수가 있지만은 실은 과거도 이게 고정된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얼마든지 과거를 달리 해석할 수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미래에 열기 위한 좋은 단련의 시간이었어. 이렇게 우리의 해석에 의해서 그 과거조차도 아름답게 변모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맞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아주 희망차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이제 잘 써서 우리가 인생 1막도 빛나고 2막도 빛나는 우리가 이제 되도록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1막도 빛나자 하면은 우리 이제 여러분께서 2막도 빛나자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1막도 빛나고 2막도 빛나자. 3막도 빛나자. 길이 빛나라.